연준 위원들은 이제 블랙아웃 기간에 들어가게 되고 기업들의 실적 시즌이 본격 도래하죠. 상승 동력을 얻게 된 시장, 매주 월요일 전략 이야기로 한 주를 시작합니다. 유한타증권 유동원 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지난주 중에 또 금리의 급등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 증시가 급반등을 했는데, 자, 어느 정도의 금리 레벨의 수준에서 지수가 좀 둔감해진 건지 잘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이 전개되는 것 같은데요. 네.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되는 걸까요, 본부장님? 네. 자,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금리가 상승을 하게 되면 적정 가치를 측정하는 할인율이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가가 하락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반대로 금리가 하락을 하게 되면 할인율이 하락하게 되고 적절한 PER이라든지 PBR이 상승을 하게 됩니다. 도표를 보면서 좀 설명을 해드리면 미국의 10년 국채 금리가 5%까지 상승을 한다라고 가정을 했었을 때 적절한 PER은 12배 반 정도로 떨어지게 되고요. 과거의 2%대의 국채 금리였다면 20배 정도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상당히 많이 이런 위험도가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난주에 말씀하신 대로 10년 국채 금리가 오히려 굉장히 급등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랬는데 주가가 지금 상승을 하고 있어요. 지난 보시면은 급등을 하면서 일주일 동안에 0.3%포인트나 상승을 했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의 10년 국채금리의 상승을 불구하고도 증시는 급격하게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우존스가 거의 5%, S&P 500도 거의 5%, 나스닥도 5% 이렇게 굉장히 급등을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상승을 했는데 왜 주가가 상승을 했을까? 이 해석이 좀 상반적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비관적으로 보는 시각이라면은 향후 계속해서 증시가 하락을 할 가능성이 있다. 지수의 반등은 일시적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의 흐름에서 기회를 엿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태까지의 일드 커브, 즉 장단기 금리 차의 역전 현상이 굉장히 극심했었는데 금요일 날만 보시면은 이 빨간 선이 파란 선으로 변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이 1년에서 5년 사이는 많이 떨어졌고요. 오히려 20년은 상승을 했습니다. 자, 이런 모습이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내년에 이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해소되는 구간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이 생기는 것이고요. 우리가 지금 판단한 지수대의 적정 가치를 계산해 보면은 금리 5%와 또 기업의 컨센서스가 지금 대비해서 약 15에서 20% 정도 하락한 수치를 반영한 지수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금리의 상승 속도만 더디어진다 하더라도 지수는 상승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궁극적으로 금리를 인상하려는 목적인 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도 좀 중요도가 높아질 것 같은데 10월 CPI에 대해서도 좀 우려가 높거든요. 지금 부장님은 내년 인플레이션 수치 또 미국 금리 추세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자, 지금이 지난 100년 내에 가장 안 좋은 수익률을 보여주는 지금 6대4 전략, 그러니까 주식 60%, 채권 40%입니다. 올해 연초 대비해서 30% 이상 급락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안 좋은 시장이 나오고 있는 이유 중에서 가장 근본적인 부분이 초긴축 사이클이고요. 이에 따라서 경기 침체와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거에 6차례 정도 있었는데 그때의 평균 S&P 500의 하락률이 29%였기 때문에 지금까지 27.5% 하락했던 지수, 초긴축 사이클과 경기 침체의 상당 부분을 반영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만약에 경기 침체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하는 부분을 생각해야 됩니다. 또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인플레이션이 빠르게 안정을 찾고 또 금리의 상승 속도가 이제 더디어질 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은 인플레이션 숫자가 향후 굉장히 빠르게 하락 안정화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1년 뒤쯤 되면 3%대 정도 수준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물론 미 연준은 2%가 목표치이기 때문에 2%가 도달하지 않으면 계속 높은 금리를 유지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어느 정도 금리 수준이 적정할까 하는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판단할 때는 내년 연말까지 적절한 금리 수준은 3.5% 시대가 아닐까 뭐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의 상황으로 보면은 오는 11월 2일 날 얼마까지 금리를 올릴지
또 내년 연말까지 어느 정도 수준에 유지할지 부분에 있어서는 11월 달에 0.75 그리고 또 12월 달에 0.5 해서 연말이 되면 4.5에서 4.75까지 올릴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또 내년 연말까지도 계속해서 4.75에서 5.5% 사이의 금리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고점을 찍었고 빠르게 내년에 하향 안정화가 된다라는 가정을 집어넣으면 적절한 금리 수준은 3.5% 미만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미 5%의 금리를 반영을 했다면 상당히 지수가 어느 정도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가능성도 생기고 있다라고 판단이 듭니다. 자, 그럼 실적 이야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S&P 500 상장 기업 20%가 성적을 발표했는데 실적 잘 나오고 있거든요. 본부장님은 실적을 보면 아직 경기 침체가 단기간 내에는 오지 않을 것 같다고 보신다고요? 네, 자 지금 장단기 금리 차를 한번 보시면은 이제 조금 해소가 되고 있는 구간이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되고 있는 이유는 대출 증가율이 높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예대율을 보시면은 상당히 많이 상승을 해서 59.4%에서 66.1%까지 급등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 부분을 은행주들의 실적을 놓고 판단을 하면은요. 지금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실적을 보시면은 예대 마진이 상승을 하고 있고 순이자 이익이 자그마치 작년 동기 대비해서 24%나 급등을 했습니다. 또 JP 모건 체이스도 마찬가지로 작년 동기 대비해서 순이자 이익이 34%나 급등을 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다라는 것은 그만큼 대출을 계속해서 늘리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되면 미국 경기 침체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전체적인 실적을 놓고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바로 넘어가서 보시면은 S&P 500의 이익 예상치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면은요. 지금 3분기는 1.5%, 8.5%의 이익 증가율과 매출 증가율이 예측이 되고 있어요. 자, 이 수준은 예상보다 좋은 숫자입니다. 전체 발표했던 20%가 지금 70% 정도의 더 좋은 실적을 발표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내년도죠. 2023년도인데 이익 증가율을 7.3%로 예측하고 있고 매출 증가율은 4.0%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수준은 아마 매출은 좀 너무 낮게 보는 것 같고요. 이익 증가율은 너무 높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변화가 필요할 텐데 결국 이 영업 마진율, 순이익 마진율이 지금 떨어졌다가 내년에 살짝 상승할 거다고 예측을 하고 있지만 이 수준은 조금 더 나빠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어쨌든 내년도에 이익 증가율이 마이너스 15%, 20% 이렇게 될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오히려 실적이 시장에 우호적인 그런 작용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결국 3분기, 4분기 그리고 내년 2023년에는 실적이 예상보다 나쁘게 나오지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제가 또 한번 반론을 해보겠습니다. 시장은 단기적으로 추세적인 그런 주기 대세 하락장, secular bear market 가능성에 대해서 좀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죠. 그러니 지금처럼 반등할 때마다 좀 매도를 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에다 좀 기준을 두고 판단을 하는 게 좋을까요, 본부장님? 네, 이게 상당히 힘든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 과거에 세큘러 베어 마켓 차트를 좀 올려놓고 보시면은 3번이나 있었어요. 1900년대부터 지금까지 보시면은 이렇게 빨간 박스권이 이어졌던 때가 바로 세큘러 베어 마켓입니다. 그래서 하락률이 굉장히 컸고 오르고 내리고 함이 굉장히 긴 기간, 약 13년에서 17년 정도 이어지는 그런 구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또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게 아니냐. 특히 196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까지의 긴 스태그플레이션 시대, 이 시대와 비교를 하면서 지금이 그것의 재현이 아닌가 이런 질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요, 생산성입니다. 만약에 생산성이 향상을 하지 않고 있다면 인건비가 상승을 하고 계속 인건비가 상승하는 부분이 이익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오고 장기적인 어떤 경기 침체라든지 여러 가지 우려스러운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생산성 향상의 추세를 한번 보시면은요, 과거 2000년도 이후에 급격하게 상승을 했었다가 최근 들어서 좀 천천히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그러다가 코로나19가 지금 터지고 나서 굉장히 높게 올라갔었어요.
그렇지만 다시 내려오다 보니까 생산성이 안 좋아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걱정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이렇게 세큘러 베어 마켓, 장기적인 추세적인 약세장이 일어나기에는 생산성이 계속 향상을 하고 있다. 특히 테슬라 같은 기업을 보시면은 엄청난 생산성을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을 했었을 때 아마도 그렇게 나쁜 시장이 장기적으로 이어지기보다는 지금처럼 이렇게 단기적으로 1년 정도의 조정이 지나가고 나면 다시 정상화될 수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은 그냥 금리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하락했다 이렇게 보시고요.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시지는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본부장님의 결론은 결국 생산성 향상을 크게 가지고 오는 업종, 종목들을 좀 가지고 가자라는 말씀이신데 각 카테고리별 상승 여력 점검해보면서 한번 마무리해볼까요? 네, 자 우선 국가별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저희가 왜 계속해서 생산성 향상이 두드러지는 업종에 투자를 하자라고 얘기를 해드리냐면요. 지금 주요 지수 매력도를 보시면은 글로벌 상승 여력이 14%, 그리고 신흥국 상승 여력이 한 16% 정도 나오는데요. 보시면은 선진국 자체가 낮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나스닥의 상승 여력은 27%나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한국과 대만, 그리고 중국 상해 대부분 다 지금 17%에서 28% 상당히 높은 숫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다라는 것은 그만큼 기술력이 향상이 되고 있으면서 생산성 향상을 도모해주는 기업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 국가들이 상승률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승 여력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ETF를 보면서 판단을 해보면은요. 여기에 나와 있듯이 태양광, 주택 건설,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신재생 에너지 전기차, 풍력, 클린테크, 바이오 이런 업종들의 상승 여력이 두드러지게 높다라고 나옵니다. 그만큼 이런 기업들은 생산성이 향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개별 종목으로 들어가서 보시더라도 우리가 가장 많이 들여다보는 대형 기술주들, 뭐 AMD, 테슬라,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메타 플랫폼이죠. 엔비디아, 애플, 인텔 등등 이런 회사들의 상승 여력이 여전히 높다라고 나오는 것은 그만큼 지금 생산성이 향상이 되고 있는 기업들, 업종에 대해서 투자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대형 기술주라든지 반도체,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바이오, 전기차 이런 업종에 대해서 전체 글로벌 포트폴리오의 약 65% 이상은 투자하는 것이 적절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월요일 진짜 전략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유동원 본부장과 함께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